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의 이해를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 차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자동차 보험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상해 만약에 당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사고로 인해서 남에게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주된 보상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 손해를 입혔다. 그걸 배상하는 게 대인이라고 하는 보상 항목이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제 대물이라고 하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본인의 신체에 어떤 손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자기 신체 손해, 그리고 본인 차량에 입은 손해는 자기 차량 손해,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상 책임이 주 목적인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기간은 통상 1년을 가입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자, 자동차 보험의 특성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위험을 분산시켜서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영을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냥 너무 편하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개인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의 생활 안정이나 기업의 경영 안정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되겠죠.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자동차 사고 시 피보험자를 경제적인 파탄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망사고인 경우에 상대방의 뭐 상실 수익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고, 예전에 자동차 보험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지고 징역을 갔다 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 할증 제도. 그래서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요. 사고가 많거나 좀 사고가 좀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고요. 이런 할인 할증 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조심하겠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요. 보험료가 투융자에 활용이 돼서 산업 자금 조성에 기여가 되고, 결국 그 보험료를 가지고 어딘가 투자하고 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산업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얘기고요. 형사처벌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지만 의무보험,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로 가입을 하게 돼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 만약에 형사처벌을 모든 그 사고마다 다 받는다 그러면 전 국민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겠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이런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고요. 피해자에게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이 사람 사고 났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청구를 안 해요. 그럴 때 피해자가 직접 그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의 특성으로 올바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때 자주 나오는 지문은요, 무사고는 할인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할인 할증 제도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무사고인 경우에는 할인은 하지 않지만 할증을 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사고인 경우에는 할인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밑에 보면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생활이 윤택해진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요.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밑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이 면제돼서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형사 책임을 경감, 줄여주지만 모든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문들 유의하셔서 특징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률상 책임 한번 볼게요. 법률상 책임은 크게 세 가지 책임이 있겠죠. 첫째, 민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은 뭐냐면 사고가 나서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배상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민사 책임이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은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뭐 구속이 되거나 징역이 되는 어떤 신체적인 이런 책임들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사고 날 때마다 모든 형사 책임 때문에 전과자가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형사 책임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정적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면허가 정지된다든지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금은 형사처벌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책임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법률상 책임에서 첫째 민법은 배상 책임이 되겠죠. 내가 법을 어겨서 잘못했다. 이거는 불법 행위 책임이에요.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 책임은 내가 어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뭔가 사고를 낸 거죠. 그러면 그 직원, 피용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부과해요. 그래서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결과적으로 민법상 책임, 민법상 책임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서 자동차 손해를 배상하는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있죠. 첫째, 민법의 특별 규정으로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 규정이니까 원래 가해자를 누구로 볼 거냐? 자동차 소유자로 볼 거냐? 아니면 운전을 한 운전자로 볼 거냐? 이거를 저희가 통틀어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소유자가 됐든 직접 운전을 했든 그 자동차 운행에 관여된 사람들을 전부 다 가해자로 보겠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배상 책임 주체를 확대했다. 그래서 운전자도 소유자도 아니고 그런 권리들을 갖고 있는 포괄적인 사람을 운행자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서 운행자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요. 세 번째,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거를 입증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를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피해자였던 것을 가해자로 전환한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에요. 조건부 무과실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가해자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걸 입증해야 되죠. 그 입증을 하면 그때 무과실로 보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 무과실인데 그때 어떤 것이 있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고 두 번째, 피해자 본인 운전자 외에 제3자 예를 들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피해자가 잘못했다 또는 제3자가 잘못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세 번째,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 장애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 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나는 정상적인 운행을 했으며 피해자나 제3자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거.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인데 이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걸 입증하면 그때 무과실로 보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피해자를 일정 수준까지는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자, 좀 위에 한번 보실게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나와요. 그건 여기 보면 사용자 책임이 있죠. 사용자는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가져요. 그런데 이 고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랬을 때 사용자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은 해주지만 그 보상한 것을 그 피용자에게 구상권, 내가 대신 보상해줬으니까 당신이 물어주세요 라고 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경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조금씩 바꿔요. 민법의 특별 규정인데 이거를
형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주체가 운행자인데 이거를 운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자에게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밑에 보면 운전자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간혹 가다가 조건부 과실 책임주의다 이런 지문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저희가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배법의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하고 자배법의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상책임 주체를 민법은 운전자, 사용자 등이라고 해서 확대를 했는데 이거를 자배법은 운행자라고 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아니고 운행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책임 형태는 민법 같은 경우는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런데 자배법은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을 갖춘 사람만 과실이 없는 걸로 보겠다.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죠. 그리고 입증 책임이 민법에는 피해자에게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배법 같은 경우는 가해자, 즉 운행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자배법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 손해배상제도가 민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배법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의무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일정 수준의 보상은 돼야 되겠지만 그마저도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과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 의무보험 한도만큼은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기억하시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의 특성과 연결해서 종합문제 형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밑에 한번 볼게요. 자배법상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요거는 뒤에 가서 저희가 자동차를 구별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건설기계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와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 요거를 우리가 자동차로 본다. 요런 개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뒤에 가면 자동차 종료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이다.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운행자였죠. 그래서 소유자, 운행자, 사용관리자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운행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개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요. 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이거를 모두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어쩌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그 일정한 경우라 함은 우리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갖고 있다면 특별히 형사처벌하지는 않겠다. 그 피해자 보호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가 반의사불벌이에요.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이런 의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해서 반의사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벌하지 않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란 얘기죠. 형사 합의를 보란 얘기예요. 형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손해들을 보상을 받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랑 형사 합의를 잘해서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그때는 형사 처벌하지 않을게요. 이게 반의사 불벌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보험 가입 특례예요. 만약에 이분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손해를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때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여기 밑에 보면 중상해인 경우, 중상해라는 게 뭐냐면 뒤에 생명이 위협받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치료를 못하는 불치 난치병인 경우, 그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다 보험으로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피해자의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보험 가입 특례 때문에 저희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거는 처벌하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상해는 별도로 저희가 처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한 어떤 담보 종목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상해인 경우에는 처벌한다. 자, 관련해서 보시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이 있지요.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실명을 했다든지 청력을 잃었다든지 하반신이 마비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중상해니까. 그런데 한시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험 가입 특례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가 실명을 한 경우, 피보험자가 청력을 잃은 경우, 피보험자가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한시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시적 장애는 중상해로 보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반의사 불벌이 됐든 보험 가입 특례가 됐든 이런 어떤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특례로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경우 이게 아까 중상해도 있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사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망사고고요. 어쨌든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건 형사처벌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고 후 도주,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뺑소니 사고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고 12대 중과실 사고 해서 12개의 중대한 과실 사고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고가 있다면 그건 형사처벌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 잘 하셔야 되겠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이때는 무조건 처벌한다. 자, 관련돼서 밑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의 경우에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우선 적용하고 예외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망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12대 중과실 사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가장 심플한 문제로는 다음 중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럼 12개 중에 쭉 써놓고 하나 넣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게 뺑소니 사고가 많이 나와요. 뺑소니 사고는 보험 가입 특례,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고예요. 그렇지만 12대 중과실은 아니죠. 사망사고, 그 다음에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는 형사처벌은 되지만 12대 중과실은 아니다. 기억하시고 차량 절취 사고라든지 가해자 불명 사고 요 두 개가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12대 중과실은 아니다. 자, 12대 중과실 한번 살펴볼게요. 신호 및 지시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중앙선 횡단, 유턴, 후진,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속도 위반. 이 속도 위반은 무조건 1km라도 넘으면 12대 중과실은 아니고요. 20km, 그러니까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에 속도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12대 중과실이 아닌 것은 이란 문제가 나올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10km를 위반한 속도 위반이 나와요. 그거는 12대 중과실 아니에요. 그래서 10km가 아니고 20km다. 기억하시고 무면허 운전, 추월 방법 위반, 개문 발차, 문 열고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주치운전, 약물 복용 운전인데 주치운전이 예전에는 0.05%였는데 지금 0.03%로 강화됐죠. 요거는 교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리고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요게 이제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20km와 0.03 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하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자, 무면허 운전 한번 볼게요. 무면허가 도대체 뭐냐?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면허고요.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 예를 들면 제가 2종 보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1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무면허가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했지만 국내 면허를 다시 취득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국제 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외국에서 면허증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무면허 운전이다. 요거는 가끔 다음 주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챙겨두시고 자 자동차 사고는 행정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이런 걸 받을 수 있고요. 면허 정지, 그다음에 면허 취소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행정 책임이 아니고 민사상 책임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자동차 사고의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법적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사용자 배상 책임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행정상 책임이다.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닌 거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계약으로 넘어가면 계약의 성립은 당연히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장기손해보험은 30일 이내에 승낙 거절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15일이에요. 그래서 15일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통지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승낙한 걸로 간주하죠. 승낙 의제하고요. 승낙 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승낙 전 사고는 보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승낙 전 발생 사고는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냈다면 성립한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통지가 없으면 거절로 간주한다. 승낙으로 간주하고요. 승낙 전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하고요. 여기 보면 보험료 전액을 받아야만 승낙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시는 분도 있지만 나누어서 분납으로 내시는 분도 있어요. 분납으로 내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 보험료 내시고 그러면 두 번째 보험료 내기 전에 사고 나면 보험료를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보험료를 내시더라도 승낙할 수 있죠.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을 받아야만 승낙 여부를 통지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청약 철회, 우리 이제 물리는 거죠. 반품하는 거예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30일이 넘어가면 철회할 수 없고요. 의무보험 계약을 하고 철회, 반품을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 계약은 철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요. 파티에 한번 입고 반품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1년 이내인 그러니까 단기 계약은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때만 살짝 차 타고 갔다 와서 끝났다고 해서 나 반품할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계약,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은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이거는 개인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전문 보험 계약자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철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장기 손해보험하고 비슷하고요. 일단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요거는 기억하시고 의무보험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같지만 맞는 지문이에요. 요거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잘 챙겨두시고 밑에 보험기간입니다. 초년도에 월 1과 익년의 월 1이 동일해야 된다.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예를 들면 2020년 3월 1일 날 가입했으면 보험기간이 1년이죠. 그럼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끝난다는 거예요. 월 1과 월 1이 같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그래서 0시부터 0시, 그러니까 24시부터 24시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저는 자동차를 태어나서 처음 샀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오늘 0시부터 오늘 24시 밤 12시부터 만약에 보험기간이 적용되면 차 사서 오늘 12시 될 때까지는 운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처음 가입하거나 아니면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첫날 24시가 아니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험기간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처음 가입한 경우에는 지금 차를 샀으니까 원래 있던 보험이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계속 가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작한 날 24시부터 만기 24시면 만기 전에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험을 가입하면 그 만기 24시와 연결해서 계속 24시가 이어갈 수 있는데 처음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결될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책임보험,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무보험이 있어야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를 책임 개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이거를 처음 가입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24시보다는 처음 가입할 때 보험 기간이 어떠냐. 요거 보험료 받은 때부터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혹 이거를 뭐 24시가 아니라 오후 4시 뭐 이런 식으로 나기도 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24시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다시 정리하세요. 자, 자동차 보험의 종류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자동차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개인이 모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그걸로 영업을 하시는 뭐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업무용 자동차는 뭐냐면 개인용과 영업용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개인 소유는 아닌데 회사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뭐 영업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 이거는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요금을 받는 건 아니니까 영업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용도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용으로 별도로 구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같이 바퀴가 2개인 거 이륜 자동차 그리고 기타 자동차에는 농기계나 자동차 취급업자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소 또는 뭐 주차장 이런 취급업자들이 예를 들면 제가 주차해 드릴게요 하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는 다른 사람의 신체 손해는 대인배상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대인배상 1. 그다음에 대인배상 1을 초과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 거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대인배상 2.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물배상, 그다음에 본인, 피보험자의 신체, 자기 신체 사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인 거예요. 그럼 제가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이거를 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우리 담보 종목인데요. 이 담보 종목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자동차 보험 전체적인 개념에서 어떤 담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담보 종목에 대해서 얘는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담보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대인배상 1, 2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타인을 죽게 하거나 사망사고인 것이죠. 다치게 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이거는 뭐냐면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한해서 보상한다. 요거는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1억 5천 한도 내로 보상을 하거든요. 그 얘기고, 대인배상2는 요 대인배상1을 초과해서 만약에 손해가 나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임의로 가입하는 그런 담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손해를 보상한다. 결국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자기 신체 사고, 저희가 줄여서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하고요. 자기 차량 손해, 저희가 줄여서 자차라고 하는데 피보험 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 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인 거예요. 그러면 보상받을 곳이 없잖아요. 이때 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배상 의무자가 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배상 의무자가 없다면 의무자가 없으니까 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문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여기 자차 손해에서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화재보험하고 장기손해보험에서 도난은 면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는다 생각하시는데 자동차에서는요. 도난은 보상하는 담보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고합니다. 30일 동안 자동차를 찾지 못하면 전손 처리로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난은 보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기 무보험차 상해에서 배상 의무자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이런 지문 많이 나와요.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대인배상원, 2번 자기신체 사고 이렇게 나올 때 뺑소니 차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뺑소니 차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 담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중 담보 종목이 아닌 것은 할 때 요 지문 같이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무보험 한번 살펴볼게요. 대인배상원이 되겠죠. 자, 정의는 자배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원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대물은 최소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셔야 돼요. 사업용인 경우에는 영업용인 거죠. 영업용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많이 운행을 하실 거니까 대인배상1은 물론이고요. 대인배상2를 1억 원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 사고 확률이 높으니까 대인배상1만 가지고는 보상하기 어려우니까 추가로 1억 정도를 더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을 가입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은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틀린 거죠. 대인배상1과 대물 2천만 원이고요. 대물을 1천만 원이라고 하거나 3천만 원이라고 하거나 대물 2천만 원의 숫자를 바꾸는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오고요.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이니까 대인1만 가입하면 된다. 이런 지문도 많이 나와요. 사업용은 더 많이 원뿐만 아니라 대인배상2 1억 원까지를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의무보험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배법 규정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보험이니까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맞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지문은 맞는 얘기고요. 보험회사의 계약 거절은 금지가 됩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인데 내가 가서 나 이거 할게요. 안 받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약 거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예요. 요거 관련해서는 지문에 고위험 계층에 대한 계약 거절은 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거절하면 안 된다도 틀린 거예요. 지금 저는 지면이 짧기 때문에 계약 거절 금지라고 써 있지만 법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거절하면 안 된다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지문 기억해 두시고, 계약 해지가 제한되죠.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어요. 다만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어요. 관련해서 밑에 한번 보실게요. 중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에 보험이 두 개죠.
그러면 하나는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사고로 폐차를 했다. 폐차했으면 운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지가 불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서 말소 등록을 했다. 그러면 말소해서 차가 없어졌으니까 운행이 불가능하죠.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가능하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운행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인정하고 있죠. 가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한보상제예요. 그래서 무한, 우리 대인배상 2 같은 경우에는 무한으로 보상하거든요. 얘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1인당 보상 한도가 유한이다. 그래서 대인배상 1 같은 경우에는 사망 1억 5천, 그 다음에 부상 3천, 그 다음에 후유장애 1억 5천 정하고 있고요. 대물 한 사고당 2천만 원 정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무한 보상된다는 건 틀린 지문이고, 자,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강화가 돼 있죠.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가해자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만 무과실이 되는 거고,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의료비에 환자에 대한 청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일단 치료비 내세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드릴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무조건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한테 의료비 청구하지 말고 일단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개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입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 가입대상은 자배법상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때 50cc 미만의 작은 오토바이, 이륜차도 포함되고요. 의무 가입 건설기계, 아까 우리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구종 건설기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련해서는 구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기억하시고, 자동차 보험 가입할 의무가 없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구종건설기계도 나오지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국내법에 의한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의무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첫째,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해서 운행하는 자동차.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골프장에서 운행하는 카트 자동차 이런 거, 조그만 전기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도로가 아니라 골프장 영내에서만 운영한다거나 이런 자동차가 있다면 이거는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국제연합군대, 유엔이죠. 그 다음에 미합중국 군대, 미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 군대나 해외 군대가 보유한 자동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예를 들면 우리 외교 자동차 같은 거 있어요. 외교관들이 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견인돼서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그래서 얘는 견인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자동차. 그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여러분이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고, 자,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1,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숫자고요. 시험 문제 가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망은 최저 한도는 없다. 최저 한도가 있어요. 최저 2천만 원 이상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2천만 원은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련돼서 일단 최고 한도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꼭 기억하시고, 사망은 최저 한도 2천만 원이다. 대물은 사고당 2천만 원까지가 의무보험이 되겠죠. 계약의 승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내가 타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내가 팔았으니까 내 보험을 해지해서 찾아버리면 그 차에 새로 받은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까지는 무보험이 되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자동차 보험 자체를 그냥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승계예요. 자, 보험 계약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도인의 계약 승계 요청, 내가 팔거나 주는 사람이 이거 보험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라고 하는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요청을 하고 승인을 해야 승계되고요.
대인원하고 대물배상 의무가입 한도, 대물배상 2천만 원이 되겠죠. 요거는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 15일은 뭐냐면 승낙하는데 15일 걸리니까 만약에 넘겼다. 이분이 새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승낙할 때까지 15일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양도된 걸로 봐서 무보험이 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는 승계된 것으로 간주해서 무보험을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양도인은 승계기간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승계가 됐으니까 거기 15일치 보험료는 저 주세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제가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넘겨주면서 원래 갖고 있던 내 자동차 보험을 새 차로 바꿔주세요. 이게 차량 대체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다른 자동차로 대체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 물론 차가 비싸지거나 이러면 보험료는 더 추가로 내셔야 되겠죠. 자, 보험 가입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 양수인은 반드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무보험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죠. 이 개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는 사업용인 경우에 1인당 1억 원,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당 2천만 원 각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미가입 자동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요. 여기 보면 비사업용, 사업용, 이륜차 나누어서 각각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다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별로 의무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운전면허의 정지. 제가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3개월 면허 정지 당했어요. 3개월 동안 면허 정지니까 저 운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험 가입 안 해도 되죠? 이런 얘기예요. 어때야 돼요? 무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차량 대체 전 자동차. 말소를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해서 차량을 내가 바꿀 거예요. 차량 바꿀 거니까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이것도 가입 대상이고요. 세 번째, 외국의 출타. 제가 저 외국에 나가요. 외국에 나가니까 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얘도 가입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말소를 하거나 아예 양도를 하지 않으면 차량 대체를 하든 외국을 나가든 보험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고, 자, 수리를 위해서 정비 공장에 입고했어요. 당연히 이것도 가입 대상이 되겠죠. 정비하는 동안에도 보험은 가입해 있어야 되고, 공휴일 기간 중에 만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24시부터 24시까지인데 만긴 날이 마침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공휴일이니까 다음 날 가입해도 되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24시에 보험이 끝나니까 다음 날 가입하기 전까지 무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휴일 기간 중에 만료가 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가 됩니다. 왜냐? 공휴일 이전에 갱신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 포기, 도난 신고 이런 것들을 입증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차를 상속을 받는다. 상속받는 차는 당연히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상속을 포기할게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안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도난 신고가 됐어요. 차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겠죠. 이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동차를 상속했을 때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아니에요. 상속하면 의무가 생기고요. 상속 포기를 해야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무가 없어지는 거, 요건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분납보험료를 미납했다. 그러면 계약 해지 시점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해지 이후에 부활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해지 시점부터 부활 시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납, 나누어서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일부 내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일부 낼게요. 중간에. 근데 이 중간에는 안 낸 거예요.
그럼 중간에 안 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얘는 지금 무보험 상태인 거잖아요. 이거를 보험 기간 안에 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지만 그걸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그럼 무보험 상태에서 막 돌아다닌 거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살리더라도 그 무보험 상태였던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각각의 가입 의무, 뭐는 대상이고 뭐는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챙기시고, 특히나 의무 없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가입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상속 포기와 도난신고 입증 이 두 개는 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동차 보험의 이해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